제티쌤과 함께하는 수학의 바이블. 자, 오늘은 6단원 무리식과 무리함수 개념 열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무리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무리수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이미 학습을 해와서 잘 알고 있을 텐데, 자, 무리수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수, 또 무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자, 유리수의 반대입니다. 무리수는요. 유리수와 전혀 반대로만 말하면 무리수가 되는 거죠.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고요. 유리수는 순환하는 무한소수. 자, 무리수는 그 반대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좌표 평면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격자점들이 있습니다. 격자점이라고 하면 모든 정수값들,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그러한 점들만을 좌표 평면상에 찍어본 거죠. 이렇게 해서 나타내 봅니다. 물론 x축과 y축 그리고 2, 3, 4분면에도 점을 찍을 수 있겠지만 편의상 1, 4분면에만 한번 점을 찍어 볼게요. 자, 이제 뭐를 하냐면 원점에서 출발하는 광선을 하나 쏩니다. 원점에서 출발하는 광선을 하나 쏴요. 그 광선을 쭉 쐈더니 이렇게 지나가더라. 즉,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지나가더라. 그러면 이 직선은 기울기가 2인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유리수죠. 자, 이처럼 격자점을 지나간다면, 어떤 격자점을 지나간다면 가령 이 점을 지나간다 라고 하면 그 직선은 기울기가 3분의 1인 유리수를 갖는 직선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 그러면 기울기가 무리수인 가령 y는 루트 3x, 자, 그런 직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직선이 그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거는 몇 개나 그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격자점들을 지나지 않는 직선을 그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여기 있는 격자점을 지나면 그때 그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수히 많은 격자점들이 찍혀 있어요. 무수히 많은, 이 뒤로도 계속 찍혀 있습니다. 계속 찍혀 있어요. 그 격자점을 단 하나도 지나지 않는 직선을 그을 수 있겠느냐? 광선을 쏠 수 있겠느냐? 자, 선생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의 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울기가 무리수인 직선을 생각을 한다면 1, 루트 3인점을 지날 테고요. 1, 루트 3인점 지날 테고 2, 루트 3인점을 지날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점을 지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지나는 직선 위에는요. 유리수, 더구나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은 도저히 나타날 수 없겠죠? 네,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곱근은 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 중학교 때는 이것도 a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a가 실수인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실수인 경우까지만 또 포함한다는 얘기는 a가 음수여도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즉 x제곱이 a가 되는 수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또 제곱근에는 두 개의 제곱근이 있습니다.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것, 제곱근 중에서 음수인 것. 자, 이처럼 일반적으로 제곱근은 두 개의 제곱근이 얻어지게 됩니다.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고 그 2차 방정식의 근은 두 개의 근이 나오겠죠. 허근까지도 포함을 한다면. 따라서 두 개의 근이 보통 얻어지게 됩니다. 9의 제곱근이 얼마냐라고 하면 3과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9의 제곱근은 3과 마이너스 3. 왜냐하면 3을 제곱해도 9가 나오고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9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제곱근 중에서 제곱근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양의 제곱근은 루트 9,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9. 즉 루트 9는 3이고요. 마이너스 루트 9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제곱근은 보통은 두 개가 얻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라고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라는 말은 왜 붙었을까요? 두 개가 아닌 것도 있다는 뜻이겠죠? 두 개가 아니다? 그렇죠. 0. 0은 제곱근이 하나겠네요. 따라서 0을 제외한 나머지 실수들에 대해서는 제곱근은 두 개가 얻어집니다. 하나는 양의 제곱근, 또 하나는 음의 제곱근. 자, 그렇다면요. 루트의 2제곱이라고 쓴다면 루트의 2제곱 얘는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입니다. 자, 헷갈려서는 안 되죠? 양의 제곱근 루트 9 부호가 붙지 않습니다.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란 부호가 붙어 있죠. 부호가 없기 때문에 얘는 양수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도 양수로 나와 줘야겠죠. 양수로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A가 양수인 경우에는 양수 그대로 나오지만 A가 음수인 경우엔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절대값 A와 그 결과가 같습니다. 자, 우리가 루트와 제곱을 포함한 이 식을 전개하고 변형시키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예제와 유제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루트 안에 그리고 제곱 안에 있는 이 값이 양수냐 음수냐, 양수냐 음수냐, 그거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다시 예를 들어서 루트에 x-3이 제곱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x-3이 양수냐 음수냐, 자, 그것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양수다, x가 3보다 크니까요. 양수다.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나오고요. 양수니까 x-3이 양수면 그대로. x가 3보다 작아지면 이게 음수겠네요.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죠. 양수로. 자, 결과적으로는요. 부호가 없으니까 이 결과는 양수입니다. 항상 무조건 양수예요. 문제는 이것이 양수냐 음수냐죠.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판단을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곱근의 성질 살펴볼까요? 제곱근의 성질이요. 네 가지 성질 확인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있네요. 뭘까요? 바로 조건입니다. A가 양수일 때, B가 양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B가 양수일 때는요. 근호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A 제곱이 A로 나오고요. 또 B 제곱도 B로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런데 특수한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A가 음수, B가 음수일 때, A가 양수, B가 음수일 때 이것은 마이너스가 생긴다, 이것은 마이너스가 생긴다 라는 두 가지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루트 A, 루트 B가 루트 AB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뜻입니까? A가 양수, B가 양수, A가 양수, B가 음수, 그리고 A가 음수, B가 양수, 이렇게 되는 세 가지 경우에는 항상 이것이 성립하는데, 나머지 한 가지 경우 A 음수, B 음수인 경우에만 마이너스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렵지 않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가지고 해볼까요? 자, 둘 다 음수인 경우입니다. 음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루트 3i가 되고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에 i 곱하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요. 이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a 양수, b 양수 이 경우에는 이거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루트 2 곱하기 3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3. 자, 이와 같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식이 조금 달라. 요걸 요렇게까지 쓸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조금 억지스럽지만 이렇게 쓰는 이유는 그래야 처음의 식과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만났을 때 둘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합해지죠. 루트 안으로. 그런데 마이너스가 생겼죠. 이런 겁니다. 자, 비슷한 이유로 A가 양수, B가 음수. A가 양수, B가 음수. 분모만 음수일 때면 마이너스가 생겨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루트 B분의 루트 A가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게 성립합니다. 언제요? 자,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B가 양수, A가 음수, B가 양수, A가 음수, B가 음수. 나머지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냥 성립을 하죠. 그런데 이 경우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렇게 된다. 자, 무리식이라 하면요. 근호 안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무리식 안에서 루트 안의 값이 음수면 우리가 루트 안의 값이 음수면 여기서처럼 루트 안의 값이 음수면 우리는 이걸 허수라고 불러주잖아요. 자, 그런데 식의 경우에는 허식 쉽지 않습니다. 식을 허수의 범위까지 확장시켜서 생각하기에는 식 자체를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따라서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어야 한다. 실수의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자 합니다. 실수의 경우에 대해서만, 즉 우리가 y는 예를 들어서 루트 x-3 이와 같이 함수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걸 무리식이라고 하는데 이 루트 안의 값이 음수가 되어서 이게 허수의 값으로 나오게 되면 그건 이제 복소 평면에서 다뤄야 되면서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 평면, 좌표 평면에서는 루트 안의 값이 음수인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함수인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뒤에 가서 다룰 때 무리식의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고 제곱근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루트 안의 값이 음수인 경우까지도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근호 안의 식의 값이 0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곧 무리함수에서 정의역이 됩니다. 잠시 후에 무리함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분모의 유리화 남고요. 여러분들이 무리수를 다루면서 유리화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 A, B, C, D가 유리수이고 루트 M이 무리수이면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한다. 자, 가만 잘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A 플러스 B 루트 M이 0이 됩니다. 자, 좌변은 무리수고요. 우변은 유리수예요. 유리수와 무리수는 절대 같아질 수가 없죠.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리수를 포함한 요 B는 0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0이 돼야 합니다. B는요. 그런데 여기가 유리수가 뭐 3이면 A가 3이겠죠. 여기가 0이니까 A가 0이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 또 한 가지 뭐 있습니까? ABCD가 유리수일 때입니다. ABCD가 유리수일 때 이가 서로 같을 조건이 성립하는 거지. 만약에 B가 무리수라면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B가 무리수라면 루트 M A가 뭐 마이너스 M이면 MM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0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반드시 A와 B가 유리수일 때만 이처럼 그 복소수의 상등 조건처럼요. A는 0, B는 0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서 무리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유제를 하나 먼저 좀 풀어보고 갈까요? 예제 4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자
여러분들이 또 문제 풀다 보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문제에서 활용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죠. 앞에 b분의 2 요거 하나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 3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무리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의 값이 대략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그렇죠. 얘는 2. 얼마가 됩니다. 루트 3이 1. 얼마 정확히는 1.732 얼마 이렇게 가는 무리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1. 얼마, 따라서 2. 얼마, 2. 얼마입니다. 여기에서요 정수에 해당하는 값, 정수 부분에 해당하는 값은 2예요. 그거를 A라고 하겠다는 거고요. B는 소수 부분입니다. 얼마에 해당하는 0. 얼마에 해당하는. 그런데 그 값은요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있냐면요, 원래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그 0. 얼마에 해당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B의 값은 이렇게 구해지죠. 따라서 b분의 a 값을 구하려면요 루트 3분의 1 2 유리화하면요 3-1 되나요? 분모 분자에 루트 3 플러스 1 곱해줬어요. 따라서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얻게 됩니다. 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정수 부분은 무엇과 닮았습니다. 무엇과 닮았나요? 네, 맞습니다. 가우스 기호죠. 루트 3 플러스 1을 가우스를 이렇게 한다 합시다. 자, 이 값은요 2가 나오게 되죠. 그것이 문제에서의 A고요. 가우스 기호를 하게 되면 가우스 기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의 정수 부분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정수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가우스 기호를 통해서 얻은 값은 일치한다는 뜻이죠. 자, 무리함수입니다. y는 fx에서 fx가 x에 대한 무리식인 함수.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정의역은 근호 안의 식의 값이 항상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범위를 정의역으로 갖습니다. 좀 전에 이 예를 드렸던 것처럼요, y는 루트 x-3이라고 되어 있으면 루트 안에 근호 안의 값이 양수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x는 무조건 3 이상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곧 정의역이 되겠네요. 물론 정의역을 별도로 줄 수도 있겠지만요, 적어도 어쨌든 루트 안의 값을 음수가 되도록 하는 부분은 정의역이 될 수 없죠.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자, 부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리고 루트 앞의 부호에 따라서. 자, 네 가지로, 모두 네 가지의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A의 부호가 음수가 되면요 X의 부호가 바뀌었고요, X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것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일어났다는 거죠. 또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건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Y가 될 테고요, Y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것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X축, Y축 다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 자, 이 그래프를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빠르게 그 방향을 정확히 헷갈리지 않고 그려낼 수 있어야 무리함수 문제를 손쉽게 풀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유리함수에서도 그랬듯이 여기서도 평행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따라서 무리함수의 시작점은 P, Q가 되겠네요. P, Q를 시작점으로 해서 A가 양수면 이쪽 방향으로, A가 음수면 또 루트 앞에 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겠죠. 시작점이 P, Q가 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무리함수의 역함수인데요.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좀 해야 할 겁니다. 자, 제목은 무리함수의 역함수인데 써놓기는 지금 2차 함수를 써놨어요.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를 좀 살펴볼까요? 아이고, 또 안 올리고 했네요. 미안합니다, 이게.
이차함수 y는 ax 제곱이 있다고 합시다. 이차함수입니다. 자, 이차함수에 대해서 조금 변형을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해놓고 이것의 역함수를 구해볼까요? 역함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x와 y를 바꿔주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다시 y는으로 쓰려니까 y는 루트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x 이렇게 쓰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뭐 특정한 조건 없이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자, 이렇게만 써놓고서 저거를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프 방금 확인했으니까. 자, a가 양수일 때라고 조건을 좀 다뤄볼까요? a가 양수라고 해봅시다. 자,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까요? a가 양수일 때 플러스 루트 ax 마이너스 루트 ax. 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짐작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y는 x. 우리는 처음에 이차함수 그래프였잖아요. 이차함수 그래프 y는 a분의 x제곱. 아이고, 요점 지나야죠. 이렇게. 이게 원래는 y는 a분의 x제곱이라고 하는 이차함수였단 말이에요. 그 이차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켜 더니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될 테고요. 그거를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로 돼 있으니까 플러스짜리 하나 마이너스짜리 하나 이렇게 두 개로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점을 생각을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어떤 이상한 점이 느껴집니까? 맞아요. 역함수. y는 ax제곱. 얘는 역함수를 구할 수 없죠. 이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역함수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죠. 정의역을 별도로 주면 되죠. 정의역을 제한하면 되죠. 정의역을 x가 양수인 부분만으로 자른다면, 즉 x가 양수를 정의역으로 준다면 이 부분만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역함수를 구할 수 있을 테고 그 역함수가 바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아, 무리함수는 이차함수의 일부분의 역함수라는 거죠. 그냥 조금 뭐 거칠게 얘기하면 이차함수의 역함수가 곧 무리함수인 거죠. 서로 역함수인 관계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x가 음수인 부분을 정의역으로 주면 그 역함수가 이와 같이 그려지게 되겠죠. x가 음수인 부분이 없고 그게 역함수가 되니까 x가 y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가 음수인 부분, y가 음수인 부분, y가 음수인 부분. 얘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무리함수와 이차함수는 서로 역함수인 관계에 있습니다. 정역이 별도로 주어진다면요. 자, 예제 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0번과 같은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풀 공간이 없어져 버렸네요. 자, 이거 지금 카메라가 점점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껴지나요? 이 지지대가 좀 힘을 못 받아서 계속 기울어져요. 자, y는 루트 4x-8 이고요. 얘는요 4로 묶어내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했어요. x축 방향으로 2만큼. 따라서 2,0에서 출발해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예요?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y는 x 플러스 k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은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k인 직선입니다. 그렇죠? 자, 이 직선이 K값에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K값이 달라지면 직선도 달라지고요. 즉 직선이 평행이동을 하죠. 평행이동. 이 직선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위아래로. K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럴 때 움직이다 보면 직선과 만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직선과 만나는 경우가 곡선과 만나는 경우가 여기 좁아요. 큰일이네. 이렇게 가면 한 점에서 만날 때도 생기고 두 점에서 만날 때도 생기고
두 점에서 계속해서 만나다가 이렇게 지날 때를 두 점에서 만나는 마지막이 되고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점만 만나게 되겠네요. 한 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것은 여기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때 바로 밑에부터 여기 2,0을 지날 때까지 요때까지가 두 점에서 만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요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때의 K값 요거를 지날 때 그때의 K값 그게 바로 K값의 범위가 될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답을 확인해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K값의 범위를 구할 때는 마이너스 2여도 K가 마이너스 2가 돼도 두 점에서 만나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죠. 마이너스 1보다는 바로 아래야죠. 한 점에서 만날 때보다는 바로 아래.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건 마이너스 2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2,0을 지나니까 그때 K값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마이너스 2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을 값을 구하는 건요.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하죠. 접할 때의 K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직선은 x 플러스 k고요. 곡선은 루트 4x 마이너스 8이에요. 자, 접할 때의 K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같다라고 놓고 제곱해 줍니다. x제곱 2k x 플러스 k제곱은 4x 마이너스 8 그래놓고 x제곱 이거 좁아서 이거 k 마이너스 2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8 자, 이렇게 놓고서 판별식을 하는 거죠. 4분의 t 판별식 그래서 k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8는 0 판별식이 0일 때 즉 접할 때 구하려는 거예요. 지금 0일 때 그때 K값을 구하면 그 K값이 마이너스 1이 구해집니다. 그럼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초반에 이런 경우를 접할 때 초보적인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가지고 얘를 뭐 곧장 판별식을 활용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실수를 초보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초반에는. 자, 왜 판별식을 처음부터 곧바로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좀 공부를 좀 해보세요. 힌트는요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2차식이죠. 2차 함수와 직선이죠. 2차 함수와 직선. 자, 이 상태에서는요 무리함수와 직선입니다. 이걸 지금 제곱하는 과정에서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됐죠. 자, 무슨 얘기냐? 무리함수일 때는 그냥 이렇게지만 이게 제곱하면서요. 제곱하고 이게 2차 함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얘는 원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4x-8은 요거는 플러스 4x 루트 4x-8이 됐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4x-8이 제곱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죠. 마이너스 4x-8 그러면 여기 이거 그것까지도 살아있는 걸로 생각하면 교점 2개 될 수 있겠네요. 자, 제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오류를 안고 가기 때문에 오류라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을 안고 가기 때문에 판별식을 그냥 바로 적용해서 2점이라고 해서 0보다 크다 해서는 오답을 얻게 됩니다. 주의해서 문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기본 다지기 할게요.